자, 구토피아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미분에 이어서 적분 강의를 쌤이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적분 강의를 딱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게 뭐죠? 아하, 미분에서 배웠던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분 공부를 복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미분을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을 강의를 들어주기를 부탁해요. 알았죠? 자, 다시 그럼 우리가 미분을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분이란 무엇입니까? 변화율과 도함수, 접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 방부등식, 속도, 가속도를 배웠죠. 그걸 연결해서 이 적분에서는 스타트는 제1강은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그 다음에 넓이, 거리 속도로 넘어가요. 현재 우리 고3 학생들은 넓이와 그 다음에 부피가 나오는데 현재 고2 학생들은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이 부피는 여러분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적인 상황이 되는 넓이하고 거리 속도를 선생님이 활용편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스타트를 꺼내야 될 우리가 이 제1강에 오늘 강좌는 부정적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정적분은 좀 심플해요. 뭐냐면 적분이란 뭘까요? 두 번째, 적분 공식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제 적분과 미분의 관계. 시험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적분하고 미분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미분이 여러분들이 기초가 좀 돼 있지 않으면 적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미분이 충분한 기초 지식을 갖고 수업을 임해달라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제1강에 들어갔을 때 부정적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정적분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했을 때 선생님이 세 가지를 공부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정적분이란 무엇인가, 적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적분 공식.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식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과 공통적으로 배울 것은 딱 4개만 기회가 있으면 되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이제 부정적분에서만 단독적으로 시험 낼 수 있다면 결국은 적분하고 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서 좋다. 적분의 정의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용어를 머릿속에 여러분 딱 생각할 때 미분의 반대 개념인데 미분은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를 쪼개니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를 쪼개니 1차 함수가 됐죠. 적분은 뭐예요? 반대로 간다니까. 이 적자가 뭐냐면요,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갠 걸, 함수를 나눈 걸 갖다가 다시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인테그랄 용어가 뭐냐면 합친다래요. 합. 무슨 많이 들어봤다? 수일편에서 나온 거 있죠. 이 수일편에서. 또 마찬가지 영어에 sum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그마라는 단어 배웠죠.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고 하라고요? 합과라는 뜻이에요. 합.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 i라는 문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합을 구하는 문자를 범위를 총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이라는 단어의 인테그랄을 이렇게 길게 S자 모양을 길게 늘었더래요. 쌤, 예전에 한번 그런 거 할 수는 있죠. 이 인테그랄, 그 다음에 sum, 시그마, 이 똑같은 뜻이란 게 뭐냐면 영어에 우리가 S자 모양 있잖아요. 이 S자 모양을 잘 봐요. 이걸 위로 쭉 당겼다, 인테그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짜부라뜨렸다, 짜부라뜨리면 이게 시그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이 시그마, 이 컨셉은 동일한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뭐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합구하는 거는 합구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적분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가 보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개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함수를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부정적분의 기본 용어죠. 한 번 더 뭐라고요? 적분의 미분의 반대 개념이라니까. 요 함수를요, 미분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스몰 fx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상에 이 스몰 fx를 뭐라고 하냐면은 적분을 당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금 폼나게 비적분 함수라고 얘기해요. 비적분 함수. 그 다음, 이 dx를 뭐라 그러냐면, 미분 뭐랬어요? 미분은 dx분의 dy죠. 이게 dx가 미분 변수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뜻이거든요. 적분도 마찬가지야. 이 dx가 뭐냐면 어떤 문자에 관해서 적분을 할까요? 해서 이렇게 적분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지 fx를 뭐라 그러냐? 원래 스타트할 때, 시작할 때 그 함수가 뭐였니? 그걸 원시함수라고 그래요. 이 상수 c는 쌤이 왜 붙였을까요?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c는 우리가 상수거든요. 적분상수인데 상식적으로 알죠? 왜?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인테그랄 2x dx가 있다. 적분하라고? 반대가 뭐야? 뭘 미분하면 2x가 되니? 당연히 x 제곱이지.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로 실게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뭐였어요? 적분 가장 기본적인 것. 근데 뭘 알아낸다고 먼저? 그렇죠. 미분이 먼저 기억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적분의 기본 컨셉은 끝나버린다 이 뜻이지요. 자, 두 번째 이제 적분 공식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미분의 반대예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한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적분 공식으로 들어가는데, 공식은 미분의 개념인데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많이 사용해요. 첫 번째가 뭐냐고,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니? 1차 함수를 미분해야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컨셉으로 1차 함수가 될 것이다. 부정적분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적분 상수 C.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x의 n성을 적분하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 내려다가 x의 n 플러스 1성 플러스 C. 요렇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해 줄 거고. 그 다음 함수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이거 적분하자. 그러면은 따로 적분해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신에서 잘 나온 거는 뭔가 합니까? 반대 개념으로 가는 거야.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적분하라는 걸 한 곳에 몰아넣어서 적분해서 빨리 해결하는 거. 이 4번은 우리가 지수가 조금 복잡할 때, 안에 있는 식이 여러분들이 1차식일 때, 이와 같이 적분해 달라 그럴 때 우리가 또 실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주의사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쌤, 요거 미분하면 요거 봐요.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성, 요거 미분해서 생각해 봐. 넘어가. 약분대 n성 대 안에 거 미분 a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a분의 1을 꼭 붙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요. 자, 봅시다. a분의 1을 꼭 붙여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x 앞에 개수가 a가 붙을 때는 요 a분의 1을 꼭 붙이는 거 잊지 말고요.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쌤, 가만히 또 기억을 떠올려보면 함수 미분 구할 때는 꼬부기 미분법이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fx 곱하기 gx를 이거를 미분하라 그럼 미분 공식이 있었죠. 근데 적분에서도 이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하면 또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는 이거는 아니 되옵니다. 적분에서는 절대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들 이게 오지선당에 여러분 아주 잘 나와요. 오지선당에 다음 보기 5개 중에서 맞는 걸 골라 틀린 걸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분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절대 분리할 수는 없다. 곱하기 할 때. 그래서 이거 곱하기 되는 걸 그러면 적분할 방법 없을까요? 문과 애들은 없어요. 안 배워요. 그러나 이과 애들은 배운단다. 어디에서? 미적분 2에서 부분적분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적분하는 방법이 있단다. 공식 별거 없다, 그죠? 4개만 외우면
가볍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시험에 이제 모든 집중력이 어딘가 하면, 이 적분하고 미분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시험이 내거든요. 관계식에서. 그럼 시험이 내는 게 뭐냐?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개를 물어봐요. 두 개를.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함수가 하나 있었는 거야. 이 함수를 있었는데 이 함수를 먼저 미분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적분을 했어요. 자, 이럴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바꿔서 이와 같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뒤에 했다. 그때 그 차이점은 뭘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머릿속에 뭔가 정이 탁 떠올라요? 쌤,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아니야? 원 상태대로. 그럼요. 똑같죠. 다만 적분을 뒤에 했을 때 이와 같이 적분을 뒤에 하죠. 그럼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그렇죠. 상수시가 따라 붙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요 1번 형태에 dx분의 dfx 있죠. 이게 뭐예요? f-x죠. 그죠? 요게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시험 지문 아래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이 주어질 때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f-x, 접선의 기울기, 미분의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된다는 걸 잊지 말고요. 요게 기본 컨셉이, 쌤, 무슨 말인가 한 말이죠. 이런 이야기라니까. 어떤 함수 x제곱을 적분을 하고 뒤에 미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쏙 빠이 나온다니까? 원함수가. 바꿔서 x제곱을 미분을 먼저 하고 뒤에 적분했다? 그래도 x제곱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다만 다른 게 뭐라고? 상수시가 따라 붙는다고.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에서는 이 세 가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쌤이 가볍게 한번 다뤄줄게요. 그래서 일단 적분 첫 스타트를 끊으면 쌤 지난 시간 강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적분은 미분의 한 7, 8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분량도 많지 않고요. 미분은 6개의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데 적분은 4개밖에 단원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훈련된 사람들은 적분은 손쉽게 착착착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 6문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부정적분을 가볍게 마무리 해볼게요. 스타트합니다. 자, 대표형 1번 볼까요? 부정적분의 뜻하고 나온 거라. 문제가 뭐라 되어 있어요?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라 되어 있죠. 그럼 지문을 딱 읽는 순간에 뭘 구하라고요? f3을 구하라 되어 있단 말이야. 지문은 f3은 얼마나 물었으니 결국은 무슨 말이니? fx를 찾아가지고 x 대신에 3을 대입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fx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식을 보세요, 식을. 문제의 식을 쌤이 한 번 더 적어놓고 해석을 하자면 방금 쌤이 설명했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요만큼의 이 함수를 그대로 쏙 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앞에 뭐가 돼 있니? 적분이 돼 있네?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미분하면 되잖아요. 양변을 미분하면 x에 관한 식, 요 x-1 fx가 그대로 쏙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오른쪽은 그냥 미분하는 것이고, 이렇게 3x제곱 빼기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술은 뭐니? 장난이지 뭘. 인수분해서 약분하는 건데 뭘. 약분하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요런 건 가볍죠? 그래서 fx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질문에 F3은 하고 물었으니 X 대신에 3이 들어가서 3, 4, 10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가볍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적분, 미분 관계만 가볍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수월해요. 이제 우리가 적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선생님이 먼저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정적분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최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미분의 선생님이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극대역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적분에서는 정적분이 최대의 하이라이트다. 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초집중을 해줘야 된다. 알았나요? 시험에 그게 타켓이거든요.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지고 f1이 2였단다. 자, 그때 방정식 fx =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의 풀이는 일단은 기본은 뭐 원함수를 그대로 빼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를 그것만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두면 된다는 거죠. 봐요. 이런 이야기거든. fx가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인테그랄. 여기는 미분을 먼저 하라고 돼 있네. 요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하는 거야, 해석. 자,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fx를 찾아. 그 다음 뭐가 돼 있니? 뭔가 미지수가 나오니까 f1은 2를 줬겠지. 그 미지수가 뭘까? 그러고 fx = 0의 방정식을 찾았어. 모든 실수가 골됐거든. 그때 해석부터 하자니까.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미분했네. 미분. 이 인테그랄 뭐야? 적분하네. 적분이 뒤에 돼 있네. 어떡하라고? 미분하고 적분하면 어쨌든 안에 게 그대로 쏙 빠져 나온다니까. 요렇게. 적분을 뒤에 짰니? 그럼 뭐가 따라 붙니? 그럼요. 요것만 붙이면 된다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 뭐라 돼 있니? f1은 2라고 돼 있잖아. 1 대입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C를 찾는 거야.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3이었네.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마무리가 뭐야? fx = 0을, 그쵸? f = 2 됐죠? 자, f1이 2. 맞죠? 그죠? 1 대입하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식을 적으면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꼴 제로 2차 방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됐죠.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럼 뭘 구하는 문제야? 마지막 질문을 딱 보니까 모든 실수 x의 값의 무엇을? 합을 구하는 문제라, 합. 그래서 번뜬 게, 쌤,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2개 더하면 되지, 뭐. 그런데, 바보들아, 생각을 항상 해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좋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는 뭐니? 건강요소형 물어보잖아. 그거는 합, 2차 방식이니까 두 번 합을 물어보잖니.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답을 찾아라, 이 말이잖니. 두 분의 곱을 구하라면 뭐야? 곱을 구하라 그러면 a분의 c잖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3차 방식도 마찬가지라니까. 3차 방식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 됐죠? 그러니까 뭐, 적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쌤 계속 미분하고 관련됐네? 그럼요. 이 적분 문제는 스타트는 전부 미분하고 관련시켜가지고 미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 훈련이 잘 돼 있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대표 유형 f-x로부터 fx 구하기. 저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분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오람수를 찾는 거야. 그럼 뭘 하면 돼?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함수 fx가 이미 미분되어 있는 게 나온 거야. 미분되어 있는 게 탁 이렇게 돼 있다. 9x제곱 더하기 6x 빼기 2다. 자, 그럴 때 f0이 3이었다고 한다면 f1은 얼마?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 뭘? 미분되어 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요,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 미분되는 거 적분하면 원함수 그대로 빠져 나온다니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맨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렇죠. 상수식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fx를 찾고 싶니? 그러면 일단 적분하면 되긴 되는데 무엇을? 미분되어 있는 걸. 다만 주의 사항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한다. 3분의 9 공식은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 등기가 되죠. 3x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fx였던 거라.
그러니까 C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뭐라 돼 있나요? F0은 000C, 요게 3이다, 이 말이죠. 요게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F1을 구하랬으니, 뭐, 1 대보면 되는 거죠. 뭐, 3 마이너스 2, 3. 그래서 답은 9 빼기 2. 그런 거 없죠. 이런 거는.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왜? 미분만 컨셉만 잘 갖고 있으면 전부 그런 내용의 질문들인데 뭐. 자, 또 대표 유형 네 번째 볼까요? 참,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 참 미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거든. 이미 미분이 된 함수의 그림을 넣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적 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게 문제를 물은 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볼까요? 3차함수 fx에 도함수 f'x의 그림과 같아. 그렇게 주어졌어요. f0이 2였다고 한다면 f3의 값은 얼마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4번의 문제 힌트는 뭐냐?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f-x라는 그림 속에서 fx를 추정하라 이 말이잖아요. 10 만든 거 어렵나요? 사실은 이 10보다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극대 요소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10부터 문제를 봐요. f-x가 말이죠. x축과 만나는 게 0과 2를 지나고 있네요. 0과 2를 지나고 있네요. 오케이. 근데 최고차성이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인 건 알겠는데 얼마인지는 몰라. 여기까지 우리가 f-x를 가볍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나 아니면 어떤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알아내면 대입하면 바로 성립하잖아요. 눈에 보이나요? 꼭지점이 나와 있네. 1,1이 지금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네.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y 대신에 1은 x 대신에 1. 그래서 아하, 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래서 이 f-x는 이런 함수였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놓죠, 뭐. 이게 된 거라. 그래서 이게 f-x, fx가 알아돼 있거든? 뭐, 미분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x를 찾고 싶니? 그러면 미분되어 있는 걸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뭐가 분다고요? 상수 C가 따라 붙는 것 같잖아요. C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 힌트 하나 줬네. F0은 얼마라고요? 2라고. 0. 이게 2라고.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라고요? F3을 구하래. 여기다 풀까요? F3은 하고 물었으니 X 대신 3 대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7 3, 3은 9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치워주고 정답이 2만 나오면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함수 이제 부정적분에 관한 공부 중에 기본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선생님이 한 4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켰고, 그 다음 이 5번 문제는 눈에 딱 보는 게 뭐냐면 공식 외운 거 있죠. 미분 공식 외운 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빠른 속도로 풀래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5번부터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이제 기본 성질들 에서 누가 빨리 더 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생각나는 건 말이죠, 쌤이. 우리가 미분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쌤이 뭐 카톡이나 문자로 받아보고 이제 등등등을 질문해 오는 거는 뭐냐. 쌤, 인강 찍는 거 보니까 쌤 어색해. 당연하지. 왜냐면 쌤이 라이브로 강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애들에게 욕을 했겠어요. 근데 이건 인강이잖아. 욕하면 안 되거든. 쌤 뭐 욕하려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게 카메라가 딱 보잖아? 그러면 어색해. 쌤이 자연스럽게 안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하나 더. 인강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이랑 집에서 PC로 여러분 쌤 수업 동영상 틀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애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보긴 봤더라고요. 봤는데, 일단은, 인강은 자기 혼자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분, 40분쯤 지나면 여러분들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강 들을 때 내가 이 단어는 오늘 끝내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정적분 꺼낸다.
그러면 한 1시간 분량이잖아요. 그죠? 그걸 쫙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브노트 할 거는 탁 메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 대표 유형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원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만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는, 충족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파일이 다 올려놨잖아요. 우리 카페에,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게 이런 유형 말고, 우리가 또 다른 형태들의 문제들을 한 5, 6문제 계속 반복되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부족한 사람은 그 파일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 해설지도 다 올랐는데 잘 이해가 안 돼. 몰라. 그럼 선생님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리면 좋죠. 알았죠? 자, 계속해 볼게요. 이제 끝납니다. 자, 부정적분의 이제 기본 성질을 가지고 5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계산 문제인데, 부정적분에서는 그렇게 복합적인 문제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산 속도나 공식을 외웠을 때, 그런 것들을 누가 더 빨리 처리하느냐, 실수하지 않고,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5번 볼까요?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인데, 딱, 저 식을 줘놓고, F0이 4였다. F1은 얼마 물었단 말이죠. 저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하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저 전개해가지고, 따로따로 적분해가지고, 또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뭘. 에이, 그러지 말고요. 지금 5번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이 두 개의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었다. 공식에 보면,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도 좋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역순으로. 역순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단축을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냥 반대순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저기에 주어있는 fx라는 저런 식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루트 x. 자, 볼까요? 2 루트 x의 제곱에 이렇게 딱 2 루트 x 이렇게 딱 적어보니까 눈에 뭔가 조금 단순해 보이는 식이 나오잖아요. 어때요? 아래 거 전개하면은 4 루트 x 마이너스 4 루트 x 지워져 버리잖아요. 눈에 돌아나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자. 1, 2는 4 제곱한다. 4x 이거 전개하자. 1 마이너스 4 루트 x 그렇죠? 그럼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호라 플러스 마이너스 4x 8x 1 더하기 2 이게 싹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이제 적분해보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적분하면 는 4x 제곱 플러스 2x 부정적분이니까 뭐가 따라온다고? C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문제 힌트에 F0은 4라고 돼 있으니 00 C만 남네요. 이게 4 이게 4였던 거예요. 마무리가 뭐예요? F1 구해주세요. 4, 2, 4. 그래서 정답은 10이라고 답을 찾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정적분은 누가 더 계산을 빨리 해낼까 하는 질문이고요. 6번 보세요. 부정적분과 접선의 기울기. 이 부정적분에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문제용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정적분은 솔직히 마땅히 시험 낼 만한 게 없어요. 뭐 내신에서는 좀 낼 만한 거 있지만 수능에서는요. 정적분도 할 게 많은데 넓이도 낼 게 많은데 그런데 이 부정적분은 공식만 알면 되니까 그다지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상으로는 수능에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에 관한 단독적인 문제가 선생님이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전부 정적분으로 우리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의고사라 아니면 내신에서 말이죠. 가끔씩 잘 나오는 용어 중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많은 나오는 용어가 이 문제 중에 담겨 있어요. 뭔지 한번 볼래요? 곡선 y fx 위에 점 f,fxs에 그 다음 뭐가 나왔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밑줄 거 같고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 뭐가 떠오르니?
뭐가 f-x가 미분 계수, 기하학, 도형상의 의미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미분 계수는 곡선 위에 특정한 한 점, S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도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도형의 의미는 곡선 위에 수많은 접선들이 있잖아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도함수 f-x인 거예요. 그래서 저 지문을 딱 읽고, 문제 안에 접선의 기울기, 접기가 2x 빼기 3이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f-x를 의미하는구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 또 뭐라 돼 있니? 지난 한 점의 좌표가 2,4를 지나네요. 그럴 때 f1은 얼마나 물었잖아요. 그죠? 끝났죠? 앞에 거 똑같잖아요. f-x가 나왔네? 그러면 fx 구하지. 그래서 f-x가 2x 빼기 3이네. 적분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를 구하기 위해서 2,4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지 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y 좌표가 4라는 뜻이죠. 2 대입하면 4 빼기 6 더하기 c. 그래서 c가 6이었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가 6이었단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f1 구하라고요? 1 대입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만 이제 용어상에 접선의 기울기, 이게 f-x다. 그거만 딱 잡으면 핵심이거든, 그게. 그럼 끝나버린다니까. 자, 이제 이 7번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딜레마를 남기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지문을 먼저 읽고,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본 것 같아. 미분에서. 잠깐 볼래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0이 1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xy 대신에 어떤 걸 대입하더라도 항등식이잖아요.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f4를 구하라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여러분 봤어요? 참. 미분할 때 미분 계산을 했다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마지막에 미분에서는 f'1은 얼마 이렇게 묻는 것이고, 지금은 자 중요한 거 보세요. f4를 물었단 말이에요. 문제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f4라는 건 뭘 말하느냐, 저 식 속에서 f-x를 갖다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f-x를 또 어떻게 적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fx를 추정해서 다시 f4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장시간이 걸리느냐 단시간이 걸리느냐인데, 일단 기본 컨셉을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쌤, 저 속에서 fx 어떻게 구해요? 바로 못 구해요. f-x가 먼저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난 1강 쌤이 미분 처음 1강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적분 1강을 하고 있지만 미분 1강 할 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번 더 보세요. 이 푸는 방법을 쌤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거든요. 제일 빨리 푸는 쏙미분, 즉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풀 수가 있고, 원래는 이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로 푸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미분법에 수단된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봐요. 지금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냔 말이죠. x 대신에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한 번 더 적어보지요. fx 플러스 y는 이런 식을 만족한대요. 자, 첫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쌤이? f-x를 구하러 가요. 이걸 미분을 하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요, 요 y 있죠, y. x에 대해서 지금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y를 여러분들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y가 상수예요. 2, 3, 4 이런 식으로. 자, 미분해 볼게요. f'(x 플러스 y는 f-x. 쌤, fy는 뭐예요? y가 상수라니까,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0되잖아. 그래,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y가 상수야. 2x, 3x. 2x 미분하면 뭐가 돼? 2. 3x 미분하면 3. yx 미분하면 y. 그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요. fy 미분하면 0 된다니까. 이래 놓고 이게 항등식. xy 대신에 어떤 걸 대봐도 항상 성립한다니까. f-x를 구하기 위해서 요 y, 그 다음 문제 힌트에 뭐라 됐어요? f'0이 1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할까요? 뭘 대입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라는 문자에 이게 f'0이 생기잖아. 그래서 요게 지워지고 주어진 식이 요렇게 살짝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자변 f'0은 f'-x 마이너스 x 0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f'-x는 넘어간다 x 플러스 f'0이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최단 시간 내에 f'-x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우리 친구 같은 거 똑같이 뭐 fx를 구하라 적분하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왜요? 여기에 적분상수 c는 어이할까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선생님 뭐랬어요? 항등식이라니까. 항등식. xy 대신에 안부 대입된다니까. 이 식에다가 안부 대입된다니까. 뭘 대입할래? 00 대입하지 뭘. 문에 딱 잘 들어오네. f0 더하기 0은 f0 0 곱하기 0 지워지네. f0이 얼마니? 0이네. 오호, 끝났네. fx가 이러이러하니 양변에 0을 대입하면 00, c가 0이잖아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f4를 구하라고? 여기다 구할까요? f4를 구하래. 이제 4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16, 4. 이게 더 보시면 되겠네. 이게 뭐라고요? 최단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분에, 선생님 미분할 때도 설명했지만, 미분에 조금 이게 숙달이 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분 정도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눈에 잘 들어오고, 아직 그 정도 궤도에 안 올랐다 한 사람은 이걸 한 3번, 4번 정도만 반복해서 여러분 풀어보고 이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소드 1을 했죠. 자, 메소드 2를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내신용으로 학교 서술형이 나왔다.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 수학쌤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할걸요. 봐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했지만 문제 F4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fx를 구해가지고 4를 대입하는 문제고,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추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순서부터 해볼게요. f-x를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지? 어쩔 수 없지 뭐. 도함수의 정의를 써달라는 얘기인데, 도함수의 정의로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 극한값 어떻게 구하지요? 분자 보세요, 분자. 여기에 fx 플러스 h를 항등식을 성질 이용해가지고 문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식은 우변에 있는 이 식과 똑같아. 그럼 y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h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y 대신에 h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h를 이만큼 이 식으로 바꿔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fx, fh 더하기 xh 마이너스 fx 이렇게 말이죠. 어떠나요 여러분들? 지워지잖아요 이거 두 개가. 그러면 극한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는 거야. 왜 분리했을까? f-0이 문제 힌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저거 하나 약분되고 x잖아요. 이 극한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데 포인트를 맞춘 거야. 그 힌트 준 게 뭐야? f-0이 지금 1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모양이거든. 앞에 얘기했죠. f0은 얼마예요?
XY 대신에 0을 대입했잖니.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F0이 얼마 나왔어요? 0, 0 씌워주고 0 나왔잖아요.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결론은. 모양 보세요. 리미트 H를 0건처럼 보낼 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가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었다니까, 1. 그래서, 아하, F-X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니 1 더하기 X였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아까. 셈구형. 그러면 다시 fx를 추정한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였다. f0은 0이었다. c는 0이네 필요 없다. 마지막 뭐 물었니? 4를 대입하라고. 2분의 16 더하기 4다. 답은 10이다. 똑같네. 어느 것이 편하다가 아니고 쌤이 메소드 1을 가르친 거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적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다는 전제하에 좀 뭐라고 좀 튀어보자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 나는 토피아 수학 선생이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푸는 거 가르쳐보세요. 색다르잖아요. 좀 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가 뭐냐면, 선생님 부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본 개념 정리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전 문제 한 7문제 가지고 대표 유형을 여러분 좀 보여드렸잖아요. 해보는 거 어때요? 부정적분 별거 없죠? 간단하죠? 복수가 간단하겠죠? 그래요. 복수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부정적분은. 다만, 이제 다음 시간 해야 될 제2강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해야 될 정적분이 하이라이트거든요. 미분의 하이라이트는 극대국소다. 적분의 하이라이트는 정적분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당부에 부탁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3들은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또 고2 애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막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선생님이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실 우일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하세요. 하루 금방 가죠. 일주일 금방 가죠. 한 달 금방 가죠. 어느덧 번뜩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쌤하고 만난 지가 얼마였어요? 벌써 6개월 됐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 안지를 1년 된 친구도 있지만 뭐 우리 전국 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요, 벌써 쌤 기억 속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여러분들 얼마만큼 공부를 이제 잘 했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잘 하리라고 믿고 싶어요. 왜? 쌤하고 이렇게 맺은 인연을 또 길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그게 쌤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쌤 이렇게 뭐 솔직히 힘들어도 인강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대학 가자. 그 뜻이고. 좋은 대학 가자는 거죠.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고 그걸 쌤이 옆에서 스포트하겠다는 거죠. 멘토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쌤이 해주는 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정적분 시간에 또 만나요. 수업 끝!